도박인 건 알지만 본전은 찾아야. 코인 그만둘 수 없어요. 루나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의 호황의 끝을 보여주는 사건. 한방에 역전해야 하는 사회 2030 세대가 암호화폐에 적극적이다. 지금 코인 시장을 바라보는 대중의 인식을 바로 한 문장에 정리해 놨어요. 즉, 아직도 대중은 코인이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4차 산업이 뭔지, 웹 3.0이 뭔지, CBDC가 뭔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기업이 문명의 중심에서 바로 블록체인의 중심으로 사가는 사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융복합되면서 나가가는 그 사회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고로 이제 시작이다. 코인 시장은, 블록체인 시장은, 웹 3.0 시작은 이제 시작이다란 말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CNBC의 다보스 2022 암호화 회사는 수천 개의 디지털 통화가 붕괴될 것이라고 시장을 초기 닷컴 시대와 비교합니다. 3차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과 더불어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가 1974년도 인텔의 8080 CPU에서 시작이 되었죠. 알테어 8800에 들어갔던 세계 최초의 컴퓨터, 거기에 빌 게이츠의 폴 앨런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바로 빌 게이츠, 그리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지니악, 그리고 바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있었죠. 그래서 19,000개 이상의 암호화폐와 수십 개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웹3 재단의 CEO가 지난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에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넷이 시작될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닷컴 회사가 있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사라졌죠. 아무런 가치도 못했고. 그리고 그 중에 살아남은 회사만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서 시장과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진짜 기업 가치와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과 세상을 변화시켰던 부분이죠. 쌍낙타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죠. 국경을 초월한 블록체인 결제 회사인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래의 암호화폐 수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1%만이 생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언급을 했죠. 지금의, 즉 대중의 인식과 대중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아직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XRP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XRP는 2017년에 32,000% 이상 급등하는 엄청난 급증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XRP가 최근 10주년을 맞았습니다. XRP 레저 플랫폼은 2012년 6월에 출시되었으며 그 이후로 원활하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블록체인 플랫폼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혁신적이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XLS20을 통해서 NFT 발행에 본격적인 앞으로 혁신을 일으킬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NFT 및 메타버스 위클리, 메타버스 축하 행사에서 좋은 점, 나쁜 점, 못생긴 점이 있습니다. 리플의 CEO는 과소평가라고 부릅니다. NFT가 현재 초기 시장만 형성되어 있죠. 기대감만 형성되어 있고요. 아직 세상에 많은 혁신과 실제 상용화가 되지는 못하고 현재 약간의 거품이 껴여 있으며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언급이 되고 있고요. 디센트럴랜드의 지불이 도착합니다. 유럽 결제 서비스 회사 월드라인, 메타버스의 가상 쇼룸 출시. 한편 국경을 초월한 암호화폐 결제 회사인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코인 텔레그래프에 NFT 공간이 과장됐다고 말했습니다. NFT 시장의 일부에서 과대 광고가 분명히 많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자산의 대체 불가능 토큰화는 가치 있는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제 초기 시장입니다. 가격에 일부 거품이 껴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다. 도트 픽셀로 인해서 현재 아직 기술화된 부분과 이더리움 721 기반으로 해서 아직에서 수수료나 속도나 원장의 부분에서 발전이 많이 돼야 된다. 더불어 XLS20을 통해서 많은 디지털 NFT 제작자가 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길 원하며 그리고 본격적으로 게임과 그리고 기타 산업들에서 현실 실물 공간에서 가상으로 넘어오는 그 중심의 역할에 바로 XLS 원장, 그중 XLS20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우리가 눈으로 지켜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에 시차점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미국 뉴욕 연은 부총대
디지털 화폐 도입 시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언급했어요. 뉴욕 연은의 부총재가 디지털 결제 기술과 중앙은행 CBDC 발행은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통화정책 수행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6월 3일 보도했다. 로리 로건 부총재는 미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결제 및 CBDC 채택은 해당 기관의 재무 상태표와 금리 통제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디지털 결제와 CBDC의 배포 범위와 규모 및 이자 지불 방식 등을 잠재적인 영향 요소로 언급했다. 돈과 지불에서 발생하는 혁신은 기존의 것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혁신이 어떤 방식으로 진화할지는 불확실하지만 혁명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 연은의 로리 로건 부총재가 디지털 혁신은 중앙은행의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말했다. 이 문구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CBDC 채택 고려 사항으로 재무상태표의 조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경우에 따라 예상치 못한 부채 수요가 발생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다. 새로운 공공 및 민간 CBDC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전통 은행의 유동성 안정장치가 훨씬 중요해질 수 있다. CBDC가 시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중앙은행이 통제하려는 단계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같은 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경우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화폐 유동성과 공급을 다루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게 존 윌리엄스 총재의 견해였다. 그는 생태계 내 새로운 변화가 경제, 금융, 통화 정책 시에 중앙은행의 대체 대조표에 미칠 영향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과 제레미 발킨의 혁신 기업 개발 책임자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지중해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핀테크의 미래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지목했다. 디지털 결제 생태계를 국경 없는 공간이라고 표현하며 전통 산업과 핀테크라는 교차점에 있다는 점에서 금융 서비스의 최전선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뉴욕 연은 총재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화폐가 새로운 자산 보유 방법으로 각광받을 것.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기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새로운 자산 보유 방법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의 가치를 1대1로 추정하는 가상화폐의 한 종류를 의미한다. 존 윌리엄스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지불체계로 사용하기 위해선 안전자산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란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돈과 결제 시스템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불 과정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 혁신 속 가상화폐와 CBDC 및 스테이블 코인 등의 디지털 화폐가 성황을 이뤘다라고 말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디지털 화폐 관련 발표 서문이고요. 동시에 디지털 화폐의 출현 등으로 금융의 기술은 변할 수 있지만 중앙은행의 역할은 같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화폐 유동성과 공급을 다루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게 존 윌리엄스 총재의 견해였다. 그는 생태계 내 새로운 변화가 경제, 금융, 통화 정책 시행, 중앙은행 대차대표 등에 미칠 영향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를 고민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앙은행의 미래 역할을 제시하기도 했다. 스테이블 코인과 CBDC 등의 디지털 통화가 정책에 구현될 시 중앙은행은 새로운 현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예상하고 적응하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존 윌리엄스 총재는 CBDC와 안전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형태의 자산 보유 방법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레이널 브레이너드 미국 연방준비은행 부의장은 지난 5월 25일 디지털 달러가 개발될 경우 디지털 자산 시장 내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분을 의미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 미국 중앙은행의 시스템을 보게 되면요 12까지 나와 있죠. 1부터 먼저 51개 주를 12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ed를 설치를 해놓죠. 그래서 이 투표권을 보게 되면은요 12개 연방은행장이 중에서 4명의 연방은행장이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중 뉴욕 연은만 항시 투표권을 가져요.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욕 연은만 고정이고 픽스입니다. 그리고 연방은행의 바로 연방은행장 페드의 연준 의장과 부의장이 각각 한 표씩, 연준 이사 5명이 한 표씩 해서 총 12명의 투표권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핵심으로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 이 시스템에서 뉴욕 연은의 파워가 가장 막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왜? 민영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뉴욕 연은에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참고로 12곳 지역 연방은행 중 가장 중요한 포스트는 단연코 뉴욕 연방준비은행으로 뉴욕 주식시장과 전 세계적인 규모의 투자은행과 일반 은행들이 뉴욕 연준의 산하에 있기에 그렇다. 그렇기에 뉴욕 연준 총재만 FOMC 당연직 부의장으로 연방준비제도 시스템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뭘 봤죠? 바로 뉴욕 연은에 대해서 뉴욕 연은장과 뉴욕 연은 부총재가 언급을 했던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 부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죠? 글로벌 금융 리스트들이 다음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미 CBDC 스테이블 이 부분이 이제 은행이 참여가 될 것 같아요. 법정화폐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에 맞춰서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규율을 제도를 맞춰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리플은 여기에 다시 한번 브릿지와 XRP로서 XRP 원장이 도입되면서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같이 진행이 되겠죠. XRP 원장을 통해서 은행과 그리고 중앙은행과 바로 기업들 이 부분에서 XRP 원장을 가지고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개발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현재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기득권이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래를. 자, 뉴욕 연은의 홈페이지예요.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 원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살펴보았던 부분입니다. 글로벌 금융 리스트들이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 대중은 인지를 못하고 있다. 이제 초기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무척 심한 부분이다.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금융 시장의 0.2%이다. 이 시장은 최소 100배 이상 커진다. 그럼 XRP의 가격 그리고 더불어서 각 섹터의 분야에 있는 1등 코인들과 블록체인들 그리고 전 세계 19,000개 또는 10,000개, 20,000개 코인 중에서 바로 1%만이 생존하게 됩니다. 골드만 회장, 여태 본 투자 여건 중 최악, 세계 경제 뒤흔들 충격 온다. 자, 이런 말을 왜 할까요? 골드만 회장. 어제는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 CEO가 나와서 미국 경제에 허리케인이 온다라고 강조를 했죠. 왜 그들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을까요? 왜 공포를 심어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들어오라는 신호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개인 투자자들 들어오지 마. 시장 빠그러질 수 있어. 우리가 들어갈 때군요. 너희들은 올라가면 들어와.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리 인상 중단 명분 찾기 매우 어렵다. 연준 부의장 9월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 1축. 자, 이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연준 부의장.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경제와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이 받아주는 한도 내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고 올게요. 나스닥이 반등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꽉 찼죠? 주봉으로 보더라도 꽉 차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이틀 3거래일 연속 강력한 반등이 나오고 2거래일 조정을 살짝 받았는데 이때 이 2거래일 동안에 엄청난 시장을 흔들었다는 부분이죠. 그쵸? 우리가 체킹해야 될 건 크게 보면 답이 나온다. 이미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져 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 부분이다. 32%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 빠그러졌기 때문에 크게 빠그러지면 반등이 나온다. 미국이 금리 인상 4회를 했을 때
증시가 무너지니까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증시가 박살나니까 바로 9조 달러에 이르는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를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였죠. 그쵸?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30% 가까이 빠졌다. 그리고 금리 인상과 긴축과 QT, 바로 자산 긴축에 들어간다고 한다. 양적 완화의 반대말인 양적 긴축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결국은 시장이 받아주는 한도 내에서 진행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2008년도 연준의 2008년도 이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다. 왜? 2008년도 이전에는 양털을 깎았다. 지금은 양털을 계속해서 깎다 말고 계속해서 가고 있다. 한번 페달을 밟은 거를 끊임없이 밟아가고 있다. 이게 CBDC와 가상경제와 메타버스와 NFT와 토큰과 디지털 경제 세계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결국 디폴트가 나. 자, 그런데 루브라 환율을 볼까요? 루브라 환율 어떻죠? 자, 3년 내 최고치입니다. 1년 내 봐도 과도하게 상승해 있죠? 루브라가 엄청난 강세예요. 3개월 동안도 엄청나게 뛰었죠? 1년 동안 스위프트에서 제재를 당하니까 러시아 루브라가 망가졌죠. 러시아 망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3년 내 최고치에 있다. 이런 러시아 결국 디폴트라는 말을 하는 부분은 뒤로 빼도 좋다. 만약에 디폴트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준비가 다 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루브라가 이렇게 초강세인데, 그래서 항상 미디어에 나오는 부분은 필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의도된 게 상당히 크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많이 크죠? 왜? 골드만 회장이 나와서. 오늘도 변함없이, 어제도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가 나와서, 오늘도 여전없이 대중에게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5% 뚫은 물가에 한은 다음 달 사상 첫 빅스텝 나설 수밖에 없겠죠.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 외자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릴 땐 빨리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미국의 빅스텝도 고점의 금리의 상단이 그리 높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 파이터가 되기에는 실물 경제를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인플레 파이터는 벤 버냉키, 2008년도 벤 버냉키 이전에 바로 폴 볼커와 옐런 그린스펀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5% 뚫은 물가. 자, 앞으로 CPI는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또한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연준이 그렇게 양적 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 2%를 만드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바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물가가 미친 듯이 뛰어버렸죠. 전 세계 공장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중국 봉쇄가 완전히 해제된 건 아니죠. 이런 의도적인 부분들, 그리고 전 세계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비롯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역벌, 산업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가 끝나가는데 사실 디플레이션이 와야 될 텐데 지금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의도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올수록 바로 헤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식과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 이유, 지난 100여 년간 주식시장이 주인공이었죠. 즉 기업이 세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지하셔야 되겠죠?